한국전통 치매본가 최한의원, 중풍, 갑상선, 당뇨, 요통, 변비통, 심장병, 안면마비, 부인병, 소화병 등 다른 진료기관에서 효과를 못 보신 분, 난치병, 불치병으로 치료를 포기하신 분, 병명을 모르고 몸이 늘 아프신 분, 50년 이상 한의학에 몸담아온 최선길 한의학 박사가 성심성의를 다해 진료해드립니다. 네, TV 생활백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분의 그 수식어 호칭 비범하다, 심오하시다, 그죠? 그 다음에 치매 본가 되시다. 정말 그 난치병과 불치병의 저 치료 연구회가 몇 분 계시는데요. 거기서 정말 대표적인 분 되십니다. 바로 최한의원 최선길 한의학 박사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던 박사님 생각하면은 붙는 그 수식어들이 있어요. 비범하고 정말 심오하시다. 주변에 이 최한의원을 왕림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박사님을 만나신 분들의 그 치료 과정이나 그 결과 부분들이 남들과 달랐다라는 결과인데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과찬이십니다. 아유, 늘 또 이렇게 겸손함도 극치이십니다. 자, 오늘 박사님을 또 이게 워낙 바쁘시고 귀한 시간을 내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저 소재를 좀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 40, 50대 중년, 특히나 중년 남성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립선에 관한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파헤치고 싶은데요. 뭐 전립선 하면은 전립선 뭐 비대염 뭐 암도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 잘못된 저 진실과 허실을 좀 오늘 박사님을 통해서 좀 적나라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전립선에 대해서 하는 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 전립선에는 이제 그 전립선 자체가 뭐냐 하니까 네. 남자만이 가진 그 하나의 내생식기 중의 일부다. 내생식기요? 그렇죠. 그 이제 그 외생식기라면 이제 뭐 남궁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말하겠지만 안에들은 이제 부속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쪽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남자의 구실을 하게 만드는 그 장치가 이 전립선입니다. 하는 역할이 주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액이 내가 나올 때에 그 정액이 이제 완성품을 만듭니다. 그게. 아, 여기서요? 그럼요. 그 꼬리 달면 꼬리 달고 이제 이래 갖고 그 꼬리 달고 하는 거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게 다라고 봐야 되죠. 그대로 이제 안에서 그냥 정액이 쏟아 나온다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안에 물이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순놈이냐 암놈이냐 이런 거 이제 구별을 해 갖고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순간적으로. 그럼 전립선이 남성에만 있는 기관이 아니고 여성도 있습니까? 여성은 없지요. 없죠. 남성에만 있는 거죠. 근데 상당히 신묘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네. 여자들 보고 전립선이 부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는 뭔가 잘못된 지식인 거죠. 그럼요. 그건 말씀이라고요. 네, 네. 그 남자만이 가진 그 자랑이자 장기자 또 하나의 그 결손품도 됩니다. 고장이 나면 결손품이 되죠. 네. 그럼 지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고장이 났을 때의 그 결손품에 대한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그 병증으로 따지면은 뭐 전립선 염, 그다음에 전립선 이제 비대, 네. 전립선이 이제 퉁퉁 부어가지고 네. 커지는 것을 이제 비대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뿌리를 내려가지고 뻗어나가는 그 암, 그 전립선 암. 네. 이제 이렇게들 크게 나누어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이 시간 관계상 네. 그 분류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립선 염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염에 대해서요. 네. 근데 이제 치료 방법은 저의 치료 방법은 그렇습니다. 전립선 염이나 전립선 비대나 치료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약물 치료를 했을 때는 이제 약 처방이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네. 그건 말할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침 치료는 염이나 비대나 거의 같은 비슷하게. 거의 네. 수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말한다면은 요새 그 광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신문에 보면 뭐 전면 광고도 하고 하는데 전립선은 약이 없다. 뭐 그 자기들 선전하는 그것만 먹어야 된다. 네. 뭐 이래서 하는데 그 좀 너무 불황스러운 광고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이곳은 광고에 그 절제가 없는 곳이 돼서 그런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하니까 네. 이 보는 그 시청자들이나 또는 청취자들, 독자들이나 네, 독자들이 네. 이런 분들은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참 고약한 세상이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 사실 이 전립선이 이 일반적으로는 난치 불치에 속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건 엄청 고치기 힘든 병이고 또 재발도 하고 고쳐놔 또 재발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재발도 가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래서 이 병 자체를 이제 앓다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겪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제 생殖기 계통의 이제 이 비뇨기인데 네. 하자면은 제일 이제 심한 것이 뭐냐면은 소변을 볼 때 찌릿찌릿하고 통증이 나오고 이제 아픈 겁니다. 이거는 묵직하고. 예, 마치 또 신결석이 있는 사람처럼 그 비슷합니다. 놓을 때 그 비대라든가 염이 그 사이로 요도 따라서 이제 그 오줌이 나와야 되니까 요도를 따라서 그 요도 쪽으로 흘러나오는 어떤 물질이라도 나올 때는 이제 그게 고통이 따라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부분이 뭐냐면 잠을 못 자겠다는 거죠. 너무 이제 수시로 그럼요.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뇨빈뇨구부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뇨빈이라 하면은 오줌을 자주 누러 간다. 아, 요빈이 잦다. 그냥. 소변이 잦다. 네네네. 근데 요 급은 뭐냐 하니까 이게 이제 제일 또 골치 아파요. 네. 이 전립선을 앓으면은 남자는 또 양기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거 다 아시다시피 양기 떨어지면은 그 소변이 바로 그 바지가랑이를 이제 적십니다. 네. 힘이 없는 거죠. 그럼요. 그냥 뚜둑뚜둑 흐리거든요. 흐리는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갑자기 이제 소변이 마르고도 힘을 탁 주면은 그 멈춰져야 되거든요. 안 나오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멈춰주지를 않고 그럼 찔끔 나와버려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소변아 멈추어라 하고 딱 명령을 했는데도 그럼 한 방울 찔끔 흘러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옆에 가보면 찌린내가 많이 나거든요. 찌린 나게 돼 있잖아요. 찔끔찔끔 흘리니까. 참 일상생활 하는 것도 많이 좀 불편함이 그럼요. 있어요. 네. 그래서 노인들 옆에 가면 할매 찌린내 난다. 할매 찌린내 난다. 찌린내 자체가 그렇게 해서 흘러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힘을 줬는데도 찔끔 한 방울 흘러버려. 네. 이래서 이제 바지가랑이를 적시거든요. 네. 지금 뭐 이야기 도중입니다 말이에요. 저희 지금 병원에 이 전립선 환자 중에 상당히 심한 분이 한 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심하다는 거는 도대체 어떤 증상이 있길래요? 하루 저녁에 소변을 20번 이상 보는 분입니다. 아이고. 지금 식당을 하시는 그 외국 분인데 외국 분 되시고요. 네. 그분이 그 월남전 참전한 분인데 제가 자그마한 그 남미 분입니다. 네. 근데 마누라가 지금 4번째를 하던가 그러고 내가 이런 건 안 밝힙니다. 네. 애가 한 21명 되는가 봐요. 아이고, 많이도 나셨네요. 예, 이런데 아주 건실하고 알뜰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네. 나이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지금 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그 현장에서 뛰고 있어요. 네. 남미 쪽 계통이시고요. 네. 예. 이런데 이분이 그 와서는 소변이 너무 잦아서 잠을 잘 수가 없다. 하루에 20몇 번이나 되니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네. 밤에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누우는데 누우면은 또 말해봤단 말이죠. 또 일어나고 또 누우면은 또 말하고 그 많이 나오면 한 방울 딱 흐리고 말거든요. 이런 이제 상황인데 이제 저희 클리닉에 와가지고 그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을 그 치료를 했는데 첫날 한 번 딱 맞고 나서는 몇 번으로 줄었냐니까 8번으로 줄었대요. 이야, 3분의
3분의 1로 줄어버렸네요. 그래가지고 5회를 맞았거든요. 네. 5회 맞고 나서는 지금 하루 저녁에 3번 간다. 3번이라면 일반 정상인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그 이제 같이 이제 저도 이제 월남전을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양반 해병대 출신이래요. 저는 해군으로 갔다 왔고요. 네. 이랬는데 오면은 이제 친구라고 같은 아이고. 이제 동료 의식이 있으니까 네. 친구라고 와서 덥석 안습니다. 아, 이제 군인 정신이고. 그럼요. 네. 너무 그 고맙고 고맙죠. 예, 밤을 해결해 줬으니까. 이야. 지금 이제 무슨 얘기 하느냐면 자기 부인이 40대입니다. 네. 그거 빨리 좀 안 되느냐고 이제 이거를 그 요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근데 문제는 이 어른이 이제 또 방송에서-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약을 먹어도 소화가 되어야지만이 약도 흡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화기를 또 고쳐야 됩니다. 그 와중에 네. 소화기 고치고 절비선체 고치고 이거를 해야 또 약을 먹었을 때 약 효과가 나오고. 그럼 아까 그분 남미 70 넘으신 그분, 예. 허가하신 분, 예. 우리 박사님을 은인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그분께서 하루에 20 이상 번 화장실을 들락거림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지금 완전히 고통 속에 있었던 분이 지금 정상인과 거의 횟수가 한 3매 정도로 줄이셨잖아요. 자, 재발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래도 재발 가능성은 있습니다. 없다고는 못하지요. 네. 근데 뭐 그 나이에 재발해봤자 몇 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분한테 치료하셨던 방법은 약물 치료와 아까 침 치료가 있다 그러셨는데 예. 침으로만 침을 위주로 한 방법이었습니다. 네. 예. 이런데 그분은 지금 현재 우리 이 클리닉이 뭐 천당이고 극락입니다. 아, 그러시겠네요. 새벽같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갈 때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그럽니다. 네. 근데 고마울 줄 안다는 거. 네. 거기서 이제 치료하는 이제 의사로서는 그 또 하나의 보람이고 그렇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동료의식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마 앞으로 한 10회 정도만 치료를 하면은 아마 전립선은 그런 대로 안 이제 괜찮겠느냐. 어느 정도 아디오 예, 빠빠이 예.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 그렇게 지금 하고 이분이 지금 현재 최 박사님을 만난 침 횟수가 몇 회 정도 됐나요? 지금 5회, 6회째 이제 맞았는가? 그럼 앞으로 한 10회 정도만 더 애드되면 그렇습니다. 빠이빠이라는 거군요. 네. 보통 일반 전립선을 오래 앓지 않은 분들은 한 5회, 6회 정도만 치료를 받아도 거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 정도입니까? 아, 이건 뭐 시청자분께서 이런 전립선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중년분 중에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네요. 그럼요. 네. 이제 침도 뭐 그렇게 아프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침이 이제 좀 길지요. 네. 이제 그 전립선체까지 침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특수 침입니다. 그 일반 특수 자 침이군요. 예, 한의사들이 쓰는 그런 침들이 아니고 보통 세치 네치 이상 그 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이 특수침을 유일하게 다루실 수 있는 최 박사님한테만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표현해도 배우면 됩니다. 근데 누구라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게 뭐 쉽진 않으니까요, 그죠? 네. 뭐 근데 기술이 쉬운 게 있습니까? 배우고 나면 쉽고 그렇습니다. 아, 항상 이렇게 늘 겸손하시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전립선 염에 대해서 계속 예. 좀.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제일 어렵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생활인데 네. 생활을 할 때 이런 병을 앓는 분들은 첫째 이제 그 자극성 있는 음식은 좀 피해 줘야 됩니다. 아, 피하는 음식이. 그럼요. 이제 네. 뭐 맵다든가 또는 짜다든가 그 뭐 그 여러 가지 자극성 있지 않습니까? 마늘, 뭐 후추, 그다음에 좀 그 진한 마늘은 뭐 피혈관에 좋다 그래서 많이 드시는 중년분들 많거든요. 마늘도 생마늘은 좀 곤란하지요.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것이 이제 그 자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 쪽에 영향이 많이 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기름진 거라든가 이런 건 좀 피하셔야 되고 음. 뭐 그런 거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을 할 때에도 너무 습한 곳에 그 뭐 간다든가 네. 이런 것은 그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특히 어디 뭐 예를 들어 심지어 영화 한 편 가족하고 보러 갈 때도
영화 끝나기 한 2시간짜리인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영화 같은 거 보기는 좀 힘들 게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영화 볼 때 왔다 갔다 하시는 남성 보면은 거의 이 병에 지금 했다고 과언 아니겠네요. 또 이게 그 긴장하면 더 하거든요. 또 한 방울 더 나옵니다. 그 남자의 참 말 못할 그 고민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놓은 그 선전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네. 오시면은 그 뭐 생리적인 현상이고 또 치료니까 뭐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치료할 때 그 남자 성기를 활딱 끄집어내 놓고 그래 치료 안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그동안에 좀 선입감과 염려했던 부분들이 한 번에 다 해소되는 마음의 치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그 시간상 전립선 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요. 예. 혹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암까지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파이널로 이 말씀만 꼭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립선 염 때문에 또는 전립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치사율, 죽음 이런 거하고 염려할 만한 정도의 질병입니까? 암처럼? 이제 암이 됐을 때는 이제 암의 정도 문제겠죠. 네. 암이 뭐 초기 1, 2기 정도 되면은 그 뭐 전립선체를 떼내버리면 되니까 네. 그 말인데 원래 전립선 암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미련 떨다가 그 마지막 단계에 이제 말기쯤 가버리면 그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을 때는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다른 장기로 전이하기 전까지는 전립선을 떼어내도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무심해 구실하는데도 뭐 크게 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아, 머스마 구실하는데도 예. 그게 작용은 없으니까? 네, 크게 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참 오늘 정말 해피한 뉴스 우리 남성분들 이 방송 꼭 나중이라도 다시 한번 되씹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립선염에 예. 대해서 좀 말씀해 그리고 주시죠. 이제 그 이 기전을 보면은 네.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크게 대별해서 나누옵니다. 네. 나누는데 제 첫째 보면은 이제 어떤 증상이 있느냐면 이렇게 습열 어혈이라 해가지고 네. 습과 열이 이제 마주치게 되면은 네. 그 습한 것이 열을 받으니까 건조해지겠죠. 그렇겠죠. 끄덕끄덕해집니다. 이제 끈적끈적해져 가지고 어혈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어혈이 됐을 때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 경락을 타고 이제 그 전립선이 이 선체가 흐르는 그쪽 그 이제 경락이 네, 있죠. 네, 네. 그쪽을 막아버립니다. 아, 경락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막아버리면은 그쪽에 순환이 안 되니까 탁기가 모이게 됩니다. 그 탁기가 모이고 이렇게 사이다 보면은 어느 날 그게 염증이 이제 되는 거죠. 아, 그런 그 어떤 이치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 이치군요. 그래서 이제 그 경락을 자극을 줘서 소통을 시킵니다. 그 소통을 시키면은 그 질병은 뭐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또 근데 이제 그 증상이 보면은 네. 역시 전립선은 항상 뇨빈뇨급이 따라옵니다. 아까 네. 설명처럼 소변이 그 자주 마렵다, 소변에 잦다, 그 다음에 참지 못한다. 뭐 이것이 따라고 그 외에 이제 소변이 이제 그 좀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네. 또 소변 보고 났는데도 뭔가 방광에 차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또 잔뇨감이랍니다. 그게 네. 이제 그 오줌 마려운 그 느낌이 아직 남아 있다. 네. 소변 넣을 때 옆에 통증이 같이 동반되는 통증도 수반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변 자체도 이제 흐립니다. 혼탁하죠. 이제 뿌옇게 나오는 사람 또 누르스름하게 나오는 사람 여러 가지입니다. 네.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제 이 열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 이 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이 쓰고 입이 마르고 하면 물을 자주 찾을 끼고 네. 뭐 정한 이치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이 이제 이 습열이 이 어혈이 돼가지고 생기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전은 어떤 것이냐니까 음어양열이라는 게 있는데 음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역시 아까처럼 그 경락을 막아버립니다. 경락이 예. 막혀서. 그쪽으로 가는 경락을 막아버립니다. 거기서 또
역시 이 어체가 되니까 거기서 생기는 그 질병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에 관한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거기에 가는 경락이 막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요. 돼요. 막혀가지고 병변이 생겼다. 그럼 어떤 것이 막혀있냐? 기체냐, 어혈이냐 이런 거. 그 두 가지로 이제 나눕니다. 네. 크게. 그 어혈이면은 어혈로 녹여주면 되고, 기체는 기가 차에서는 기를 뚫어주면 되고, 통로. 그 원인을 정확히 지금 그럼요. 알고 계시는군요. 네.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그냥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근데 세 번째로 보면 주로 이제 그 어혈이 그 어떤 것이냐면 수기화 되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어혈이 물로 이제 돼 가지고 네. 역시 이것도 그런 연유로 막혀서 네.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습기체인데 한과 습이 뭉치게 되면은 이게 얼음처럼 굳어버립니다. 차면은 찬 것이 극에 달하면 얼음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립선의 경로가 뭉쳐버린다고. 그러면 그게 얼음처럼. 얼어버리는 거죠. 얼어버리면은 그쪽 경락에 그 어체 그러니까 막혀버리는 겁니다. 네. 그걸 경락 조체라 그럽니다. 네. 이럴 때 이건 주로 이제 기체라고 하는 게인데 기가 뚫고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네. 숨을 못 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숨통을 뚫어주면은 그 길로 숨이 쑥 이제 지나갔단 말이죠. 네. 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만성 형통 돼버려. 그래서 이제 뭐냐 이래 나가다가 막혔지요. 네. 막히면 자꾸 두드립니다 여기. 그럼 여기 뭐가 생기겠습니까?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 아, 그래서 통증을 유발하는군요. 이게 썩 지나가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걸릴 게 없으니까 술 나가 버리면 그 통직 불통이거든. 통하면은 통증이 없다는 말이야. 근데 불통직 통이거든. 그러니까 안 통하니까 앞으로 밖에 더 있느냐. 그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뚫느냐. 뚫는 거는 이제 저는 뭐 대치물을 가지고 뚫습니다. 뚫는데 잘 뚫힙니다. 네. 근데 쉽게 지가 말을 하니까 아, 그게 뭐 그렇게 쉬운 치료 방법인갑다 싶어도 이게 내부 장기의 소산이기 때문에 신체 안에 들어앉아 있는 더구나 그 생식기 안에 들어 있는 그 부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험 부담도 있고 네. 또 그 신경도 많이 쓰이고 조심도 해야 되는 사실은 그 술법 자체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인지 잘된 인식인지 여쭤볼 게 있는 게 뭐냐면 젊었을 때 과도한 성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게 옳은 겁니까? 그거는 정상의 얘기입니다. 과도한 성생활 하면은 전립선 염려에 걸릴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근데 전립선 염에 걸리고 난 이후에는 성생활 자체가 또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치료하면 괜찮겠죠. 아니, 물론 치료하게 되겠지만 전립선 염 상태에서는 어떻게 뭐 성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퇴된다는 얘기도 언뜻 들었는데. 근데 여자가 보고 싶진 않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정말 적당한 성생활 유지하는 거가 정말 참 지혜일 수도 있겠네요. 거기다가 또 이제 하나 그 참 뭐라 그럴까 흉물스러운 물건 하나 있죠. 성병. 이제 특히 이제 그 임질 같은 경우 이런 거 이제 걸리면은 그런 사람은 크기가 전립선염이나 비대나 이런 것이 말년에 찾아오는 수가 거의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성병이 걸렸을 때는 빨리 치유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나서야 됩니다. 네. 치유를 해가지고 네. 뒤에 후유증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여튼 오늘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요. 그 남성의 적이겠죠. 남성에만 갖고 있는 기관이니까 특히 4, 50, 60대 되시는 우리 중년 남성들 공공의 적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바로 이 전립선 관한 질병인데 오늘은 우리 정말 치매 본가 되시는 우리 최성길 한의학 박사님과 오늘은 그 전립선 염에 대해서 우리 상세히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너무 희소식은 치료 과정도 이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그리고 난치와 불치에 해당되는 병일 수 있지만 완치가 가능하다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전립선 염에 관해서 우리
양방에서 주는 주치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뭐 옳다 그렇다 이거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치료 그 약을 먹게 되면은 치료는 됩니까? 글쎄요, 그게 좀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네.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최 박사님을 만나게 되면은 완치는 가능하다는 얘기시네요. 뭐 그죠? 근치라고 얘기하는 네, 게 좋겠죠. 근치가 더.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전립선염에 대해서 원인은 아까 얘기했던 경락이 막히는 증상이라고 얘기하셨고 치료 방법은 거의 대부분 그 특수 침 치료로 가능하다. 그죠? 네. 자, 최선길 박사님을 뵙기 위해서는 지금 밑에 이렇게 자막에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전하신 지 한 6개월 되셨나요? 예, 그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요. 요즘에는 일단 많은 분들이 최 박사님을 뵈는 숫자가 늘어서 가급적이면은 예약을 좀 하고 오시면은 좀 시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도 가능합니다. 네, 보험은 서울 메디칼 그룹 쪽에 HMO가 가입되신 분들은요. 그 서울 메디칼 그룹에서 우리 최 박사님한테 리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뭐 저도 오늘 좀 배웠는데 언리밋이 그러니까 제한 없이 여기 와서 진료할 수도 있고 또는 뭐 1년에 12번, 15번, 뭐 6회 뭐 이런 식의 보험의 옵션에 따라 박사님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또한 여기다가 전화하시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알려드릴 거라고 봅니다. 박사님 오늘 이렇게 너무 귀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년을 대표하는 제가 대신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 해피뉴스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 염까지 좀 풀어 해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십시오. 오늘부터 전립선 오줌 아디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전통 치매본가 최한의원, 중풍, 갑상선, 당뇨, 요통, 변비통, 심장병, 안면마비, 부인병, 소화병 등 다른 진료기관에서 효과를 못 보신 분, 난치병, 불치병으로 치료를 포기하신 분, 병명을 모르고 몸이 늘 아프신 분, 50년 이상 한의학에 몸담아온 최선길 한의학 박사가 성심성의를 다해 진료해드립니다.